24년 3월에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그 만찬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또 비상대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고 하셨죠? 대권 표현은 기억이 안 나고 뭐 비상한 조치는 비상대권. 비상한 조치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리 뜻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우리 신원식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셨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분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분이 안 계십니까? 일테면은 김용원 처장님, 조태용 원장님, 여인영 반책사령관이 참석했는데 우리 신 장관 외에 다른 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그거를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제 의견에 제 기억으로 조태용 원장은 동의를 해서 말씀하셨고 그러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다른 화제로 옮겨가서 여전 사령관과 김용현 처장은 특별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3월 이후에 이 만찬 장소 이후에 다른 장소나 다른 곳에서 비상 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요? 예, 들은 적 없습니다. 참 저는 상당히 기괴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군은 상명하복이 확실한 조직인데 8월 만찬 이후에 8월까지 이 내란의 주요 인물들이 그러니까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이런 분들이 우리 장관한테 중간 보고를 안 했다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매우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보고가 됐으면 네,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께서는 그 이후에 8월 중순까지는 계속 장관직을 재직하고 계셨잖아요. 정확하게는 9월 6일까지 겸직이 1개월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 신 장관님을 그 계엄에서 배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배제했다고 그거는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쨌든 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께서 느끼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으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게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저는 뭐 대통령께도 말씀드렸고 이어서 김용현 처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불러서 그런 취지로 우리가 확고한 정신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마 저의 그 생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이 사령관들이 중간에 장관한테 보고를 하셨다면은 우리 장관께서는 이 계엄 사태를 막을 수가 있었겠네요. 네, 저는 제 직을 던져서라도 막았을 겁니다. 네, 우리 총리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의야 종료 선언도 없었고 약 5분 만에 끝냈다 이렇게 또 회의록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절차적 네, 흠결이 있었다.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면요? 그 최종적인 판단을 제가 좀 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사실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형식적인 거, 또 우리 윤건영 의원님도 저한테 많이 물으셨고, 그런데 일관되게 제가 얘기한 거는 분명히 그것이 절차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흠결은 있지만 그것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의원님들은 국무회의가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저 위법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대개 의원님들의 말씀들도 국무회의로서 적절치 못했다 하는 그런 그 요인들로서 얘기하시는 거는 대개 국무회의로서 말씀하시는 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그 몇 가지 팩트가 분명히 있고 그 팩트에 따라서 생각은
가질 수는 있고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것이 이렇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우리 국회와 헌재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또 답변을 드리고 일관되게 했습니다. 아마 모든 장관들이 대개 질문을 받았을 때 비슷한 논리로 말씀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판단은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수사와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국무회의 그 자체는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그 절차적 실체적 좀 흠결이 있었고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평상시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하는 그런 취지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회의 의결 기구인데 그 자체 개의서는 종료서는 회의와 절차와 과정 내용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 판단은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또는 헌법적으로 어떠냐 하는 것은 역시 그거는 수사와 사법 절차의 과정에서 판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엄 당시에 당일날 총리께서 그 호출로 이제 집무실에 가셨는데 그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지는 모르고 갔습니다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황이 없었다. 어떻게든 대통령께서 좀 딴 판단을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들을 좀 모아서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 한 것은 제가 그것을 그 모든 것을 돕도록 했다면 그거는 제가 그 절차를 제대로 밟고 안건도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했어야 됐겠죠. 그러나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대통령께 이러한 그 계엄이라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지 않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국무위원들에게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물론 제가 추가로 누구를 부르고 어떤 시간에 왔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전혀 기억도 안 나고 파악이 안 됩니다만 기본적인 취지는 대통령의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그 생각을 바꾸시도록 하는 데는 제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또 제 자신도 정말 그 안타깝고 또 죄책감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엄은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나를 그렇게 진술하셨잖아요. 네, 대통령의 생각은 강요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그 국무회의가 절차적 그런 흠결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그 사실은 어쨌든 국무위원들이 왜 소집이 되는지는 몰랐지만 와가지고 그러한 그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은 나중에는 알게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부분이 다 반대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정말 있었느냐 없었느냐 심의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절차적 실체적 흠결은 있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법 절차를 무시한 비상대권은 독재적인 발상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